네, 안녕하세요. 공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네, 어제 방송을 드리면서 내년도 또 국가 예산을 50조 원을 더 늘려서 605조 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요, 오늘은요, 이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1.89% 또 이렇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주요하게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직장 월평균 보험료도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지역가입자도 10만 2775원에서 월 부담 얘기죠.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건강보험 제도는 어땠는가, 이거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걸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18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기간이죠. 2018년도는 2.04%, 2019년도는 3.49%로 아주 급상승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20%, 2021년은 2.89%, 그리고 2022년은 1.89%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 요건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현행 13만 612원에서 내년은 13만 3087원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오른다는 것이고요. 지역가입자는 현행 10만 2775원에서 내년 10만 4713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건강보험료 인상률만 보면 되지 않겠죠. 지난 정부 때는 어떤가? 이제 박근혜 정부죠. 그 표는 요 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네, 2016년에는 0.9%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0%. 그러니까 동결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1%도 안 되게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2.4%, 2019년에는 3.49%, 이렇게 2020년은 3.20%, 2021년은 2.89% 이렇게 아주 급상승하게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제도 이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 건강보험 이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의료비의 70%를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부담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그런 의료 그 종류도 좀 확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그 의료비에 이제는 의료비가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한 70만 원 정도는 건강보험료 정부가 이렇게 대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문재인 케어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 건강보험료 이 정책을 수립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이제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계속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이 3% 정도대를 올리고, 그리고 대신에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저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3%대를 계속 올리겠다. 뭐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 적립금이요, 2018년 말에는 2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말 이렇게 보니까 17조 4,181억 원으로 이렇게 한 3조 원대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그 적립금이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기가 끝나는 이듬해 2023년에는 이 누적 적립금, 이 건강보험료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 건강보험료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대였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이 보장성을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요, 그만큼 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매년 이 3%대의 이 보험료를 인상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맞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2023년에 누적 적립금을 뭐 10조 원 정도는 그래도 맞춰서 뭐 차기 정권으로 뭐 이렇게 뭐 이양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경향신문 보도를 볼까요? 정부는 2017년부터 필수 의료 부문 비급여의 급여와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보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시행 중에 있다. 이 정부는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49%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번에 정부 목표치보다 낮게 올랐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대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 이번 3%대 이상을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왔었다는 것처럼 1.89% 정도 오르는 거 이제 그쳤죠. 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아주 국민적 이 반대가 아주 심하다 보니까요, 이 3%까지는 올리지 못하고 1.89% 정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케어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목소리도 한번 봤습니다. 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당연히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반대의 목소리가 특별히 높았던 거는 그겁니다.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국고 지원을 늘려라. 이 건강보험법이나 건강증진법에 보면은요, 이 법에 규정되기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 비용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고 지원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향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무상의료운동본부, 거기 이제 김재원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은 이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16.4%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5.3%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보다 낮은 13.79%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지원이 20% 정도까지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건강보험료를 그거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개인으로부터 계속 보험료만 인상해서 받아내려고 했지, 이 국고에서 지원을
더 오히려 낮췄다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는 16.4%까지 국고 지원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5.3%까지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13.79% 정도만 이렇게 국고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의료운동부의 김재원 사무국장은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은 이는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꾸 개인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 뭐 이렇게 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서 그거를 국민건강의 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도 보면은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방접종 시행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도 시민사회의 보험료율 동결 요구의 배경이 됐다. 통상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한다. 네. 그러니까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이렇게 건강보험 이쪽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집행이다. 뭐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뭐 여러 언론들이 그전서부터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다소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의협신문도요, 6월 27일자에 보니까 문재인 케어 4년간 15% 오른 건강보험료율, 국민 68% 그만 올려라, 뭐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연합뉴스도 지난 6월 27일 경영자 총연합회의 그 자체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동결 원한다. 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 이상대를 이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1.89% 정도 인상하는 게 그냥 그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 건강보험 얘기 나오면은 특히 중국 동포나 뭐 고려인 동포분들, 또 미국 근로자분들, 뭐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뭐 내국인과의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부담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불만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돼서 이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요, 이 지역가입자들, 내국인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높다는 것을 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평균 상승률, 인상률이 9.0%, 그러니까 한 10%대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글을 하나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경향신문이요, 2월 2일날 최서윤 작가의 기고문입니다. 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작작 올려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올해 또 올랐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0.5%를 훌쩍 뛰어넘는 2.89%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있었고, 전년도의 일시적인 소득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재산점수까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과거에 고안한 방법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재산점수제의 폐지를 고려할 때다.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을 지역가입자에게만 하면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내 집이 아닌 전 월세여도 재산점수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황당하며, 재산평가의 하위 구간은 등급이 촘촘하고 상위로 갈수록 등급 구간이 넓어지는 산정 방식이 계층에 따른 적합한 요금 부과인지 의심스럽다. 이 와중에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상승률은 9.0%라고 한다. 2008년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에 꼭 이래야만 했을까?
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네,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의무 가입화 됐죠. 그러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가입자로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인 같은 경우는 최소 한국인이 내는 평균 보험료를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이 보험료가 2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그러면은 피부로 와닿는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인상률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건강보험료 이 문재인 케어와 연관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